안녕하십니까.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의 고전함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있어서 미러 관계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서 향후 미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국내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양국 국민과 이 대통령의 상호 인식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 있어서의 미러 관계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슈별로 협력 이슈와 갈등 이슈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있습니다. 이 레바다 센터의 조사 결과가 이제 12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가,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 개선될 것이다 하는 것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 있어서는 이 46%를 보였습니다만은, 이번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20%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악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2016년에는 한 10%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30%로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 국민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 있어서의 미러 관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어떠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가? 러시아인들도 여론조사를 이제 갤럽이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은 2020년이죠. 지금 2020년 결과를 보면은 비호의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72%, 그리고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볼 것 같으면은 2012-13년부터 미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011년, 12년, 13년, 14년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의 미러 관계라 최악의 관계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은 이 양국 양국 정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진은 말입니다. 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께서 2011년 3월 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푸틴과 이제 이 정상회담 내지는 정상회동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인식은 이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타 강대국 지도자들, 심지어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12월 8일 현재까지 미 대선 결과가 공시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당선자를 신랄한 발러 레토릭을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크렘린의 어떤 고 인사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의 미러 관계는 장기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당선자도 이제 러시아를 대립국 또는 적대국으로 지칭을 하면서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국으로의 하고 있고요. 또한 푸틴을 독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정치 체제를 약탈적 권위주의 체제라,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 푸틴과의 만나서 영어로 이제 I'm looking into your eyes and I don't think you have a soul. 다시 말은 당신 얼굴을 보니 당신은 영혼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비호감을 표출을 하면서 당시 이제 방문 시 야당 지도자 등을 만나가지고 푸틴의 어떤 재출마, 재집권을 위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미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양국은 외교 관계를 1807년 수립했기 때문에 금년은 213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13년 동안 양국 관계에는 이 우호 협력 관계보다 갈등 대립 관계가 지배적인 현상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은 독일에 대항해 싸운 그 제1, 2차 세계대전 시 7년, 그리고 1970년대 대땅뜨 시기 시 10년, 그리고 고르바초프와 엘친 시기 15년, 그리고 푸틴 집권 초기 1, 2년, 메드베데프 집권 초기 2, 3년을 합쳐서 36 내지 37년, 뭐 퍼센트로 찾아보니까 17% 되는데요. 그 17%의 어떤 기간을 제외하고는 176년, 즉 그 83% 동안 갈등과 대립관계에 빠졌습니다. 현재 미러 관계는 탈냉전기 들어서 최악의 관계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립외교원 그 근무 시절인 2013년, 즉 그 오바마의 행정부와 푸틴 행정부 간에 있어서의 그 갈등 관계가 그 극도로 그 첨예화됐을 때 왜 이렇게 갈등이 첨예됐나 하는 그 배경 요인을 제가 쭉 분석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어떤 제 분석으로는 첫 번째 그 푸틴의 반미주의와 부시 오바마의 러시아 푸틴 무시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강대국주의와 그 다국주의 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또는 그 일국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요. 세 번째는 그 러시아의 국내 정치 그 불간섭주의와 미국의 인도적 내정 개입주의가 서로 맞부딪혔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러시아식 민주주의와 미국의 보편적 민주주의가 서로 부닥쳤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러시아의 그 옛소련 지역 국가들, 즉 그 CIS 통합주의와 미국의 CIS 지정학적 다원주의가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그 양국 관계가 이 극도의 어떤 그 긴장 관계 또는 갈등 관계로 변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크림반도 합병이 2014년에 이루어졌었고, 또한 그 나토 확대와 MD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고 시리아 사태가 발발하고 또 미국의 대선 계획과 제재 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러 관계의 악화를 그 인과론적으로 볼 때 러시아 요인보다 미국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런 미러 관계 악화 요인을 미국 책임론, 또 러시아 책임론, 또 양비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인과론적으로 볼 때 러시아 요인보다 미국 요인이 더 많다 하는데요. 실제로 살펴보자면 2000년 그 1월 달에 이제 푸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반테러 협력을 하는 등 2년 정도 그 협력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이제 그 미국의 전 어떤 국토, 그리고 그 동맹 국가들의 어떤 그 안보 위협을 그 없앤다는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미국 이라크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도 러시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확대와 이 미사일 방어 체제가 추진되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그 시민혁명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친미 정권을 수립을 시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들 국가들을 그 나토 가입시키기 위한 그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지속이 되면서, 심지어는 2008년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이 발발하는 등 양국 관계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관계로 빠져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에 들어서서 미러 관계 개선을 위한 그 리셋 버튼 정책, 다시 말해서 관계 재조정 정책을 폈고, 그 결과 2010년에 그 뉴 스타트 조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그 우호 협력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그 리비아 사태, 그리고 그 2011년, 12년에 개최됐던 러시아 총선과 대선에 사실은 그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달지 내지는 데모를 지지한달지 이런 어떤 그 대러 내정 간섭 정책을 펴면서 당시 푸틴을 비롯한 크렘린의 고위 인사들은 그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 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레짐 체인지를 지금 획책하고 있다 하면서 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됩니다. 푸틴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었던 이 나토 정상회의랄지 그 G8 정상회의에 푸틴이 그 보이콧을 하고, 이에 이제 소위 말하면 반응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그 9월달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담에 또 불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 그 대통령 간에 있어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서로 이 회피 전략을 펴는 어떤 그런 사태로까지 진전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4년
3년, 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G8으로부터 러시아를 축출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경제 외교 조제를 주도를 합니다. 그 결과 미러 관계가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 극도로 악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2016년 말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이제 2017년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러시아 정치인들 내지 국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대선 그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 따르는 미국의 의회와 언론 매체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반러 의식이 촉발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의 의회 주도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대러 제재가 추가되고, 또 러시아가 이제 독일과 두 번째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노스트림 2의 서방 어떤 기업들의 제재를 참여를 막기 위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INF 조약까지 탈퇴하는 등 미러 관계가 이렇게 악화돼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있어서의 미러 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기조로 해서 자유무역 질서 확대, 자유민주주의 가치 신장, 그리고 글로벌 동맹체제 강화 등이 핵심 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바이든은 2018년 1, 2월 미국 외교 저널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How to Stand Up to the Kremlin, Defending Democracy Against Its Enemies에서 다음과 같은 대러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를 강화하고 나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소연방 구성국들의 독자적인 동맹 선택권을 보장하고 러시아의 세력권 인정을 거부한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미러 간에는 이 협력 이슈보다는 갈등 대립 이슈가 더 많은데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협력 이슈로는 우선 이 뉴스타트, 그리고 이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반테러, 코비드 19 종식, 이런 것이 이제 주요 협력 이슈로서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갈등 이슈가 훨씬 많은데요. 우선 미국의 대러 제재, 그리고 나토의 군사력 증강과 MD 체제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그리고 유럽 내 INF 조약 금지 미사일 배치, 그리고 이 노스트림 2 공사를 제재를 하는 그런 문제. 다음에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어서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등 사이버 안보,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문제, 러시아 내 인권과 언론 자유,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이 야권 지도자인 나발리의 독살 시도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벨라루스 내의 반정부 데모, 이러한 것들을 둘러싸고서 미러 양국이 첨예하게 갈등을 그렇게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사안별 미러 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협력 이슈로서는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문제인데요. 미러 양국은 지난 40년간 이렇게 다양한 군비 통제 협정을 체결하고, 가장 최근에 체결된 군비 통제 협정이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핵탄두를 1,550기로 감축하고, 또 이 운반 또는 발사체를 700 내지 800개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사상 어떻게 보면 최저의 어떤 핵 무력을 갖는 그런 군비 통제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유효기간이 2021년 2월 초로 다가옴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6일이면 그 기일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나 이 푸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뉴스타트가 미국의 불리한 조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국과 전술 핵무기가 포함된 신협정 추진을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를 지금 6,000기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300기도가 되지 않은 수준이죠. 따라서 핵 군비 통제 문제, 핵무력의 어떤 군축 문제는 미래 양국의 문제이지 자기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참여를 아직도 거부해온 그런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그 추가 조건 없이 그 5년 연장을 주장을 하면서 신군축 협정에도 그 극초음속 재래식 무기가 포함되는 어떤 협정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진전이 없다 보니까 푸틴 정부가 지난 10월 달에 1년 연장을 하면서 이 핵탄두 동결을 이런 제안한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동협정 만료일 이전에 일단 그 뉴스타트를 연장을 하고 글로벌 차원의 핵무기 감축과 이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는 신군축 조약을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첨예하게 그 대립되는 또는 갈등을 포함한 이슈는 미국의 이 대러 제재와 이 우크라이나 군사협력 확대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의 그 대러 제재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한 그 추가적인 대러 제재가 부과되고,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및 그 군인들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지원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조치를 둘러싸고서 미러 양국 간에 첨예한 어떤 그 대립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어떤 확산 정책을 추진을 할 것인데, 실제로 바이든은 그 동맹국들과 이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권위주의를 약화시키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기 어떤 초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그 개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걸로 믿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체코 프라하에 가가지고 핵 없는 세계를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이렇게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민주주의란 정상회의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그 푸틴의 어떤 그 러시아 정치를 약탈적 권위주의 정치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반정부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지지하는 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푸틴과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이 같은 벨라루스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양인이 대립을 하면서 그 갈등을 빚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6년간 상원의원을 역임했고, 또 8년간 그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정치사에서도 드문 긴 정치 경력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식견과 역량이 매우 뛰어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의원 시절에는 그 외교관계위원회 일원으로서 군축 등 그 미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했고요. 부통령 시절에는 대러 관계 재조정 정책이랄지, 그리고 이 대러 제재 부과 및 확대에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정책은 이미 소개한 그 외교안보 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의 대러 강경 정책 성향을 가졌던 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제 행정부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협력보다는 그 대립 갈등이 두드러진 양태로 이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축, 이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저지랄지, 반테러 기후 변화 등 그 협력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협력 요인들은 이 양국 간 그 낮은 수준에서나마 협력을 추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